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에서 준비한 주제는 엔비디아 테슬라 마지막 악재 남았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트럼프의 행보에 따라서 다시 한번 주목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악재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 영상 시청하시면서 어떤 악재인지, 왜 이런 악재가 나오게 됐는지 자세한 이야기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리얼 미국 주식은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 미국 시장의 주요 뉴스 혹은 지표, 시장의 흐름들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주식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서 매주 3개 영상을 통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시간 뉴스도 워낙에 중요하겠죠. 저희가 원래 하는 김에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텔레그램도 만들어 놨습니다. 벌써 2226분께서 접속해주고 계신데요. 실시간 링크는 메인 페이지에 링크 클릭하시면 접속할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클릭해서 접속하시고요. 고정된 메시지 클릭하시면 증시의 고점과 저점을 알 수 있는 지표도 하나 더 공개해 놨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리얼 미국 주식에서는요, 항상 시장의 예언이 아니라 합리적인 대응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다양한 정보를 내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일일이 찾아보기 어려운 정보를 참고할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정리해서 계속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잘 시청하시면서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많은 것 바라지 않습니다. 항상 저희가 뭐라고 이렇게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고 계신데요. 여러분들께 응원해주시는 메시지 혹은 내가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혹은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도 상관없습니다. 댓글로 다 남겨주시면 그 댓글 하나하나씩 잘 읽어보고 영상 제작에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달아주세요.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간단한 내용 정리해 보죠. 오늘의 내용 정리인데요. 바쁘신 분들은 해당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트럼프가 연준 풋이 없다라고 발언했죠. 그러니까 뭐 경제 악화라든가 이런 다양한 상황에도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 즉, 금리 인하 같은 유동성, 돈을 시장에 공급해주면서 주식시장이 급등하는 일은 만들지 않겠다라고 연방준비위원회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해졌죠. 트럼프의 목적은 금리를 하락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그러자 트럼프는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파월 의장의 해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물론 맘대로 뭐 해고하고 싶다고 해서 막 해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차도 있을 것이고요. 그것이 미국 경제에 끼치는 혼란이나 영향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이미 연방준비의장을 한번 끌어내린 이력이 있는 트럼프이기 때문에 이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미국 경제에 한 번 더 위기가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돼요. 자, 그럼 왜 트럼프는 이렇게 파월 의장을 해고한다라고 협박하면서까지 금리 인하에 목숨을 걸까? 이유가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존의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적자의 34%나 되는 이자 비용을 줄일 필요도 있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트럼프가 이번 현재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일기 때와는 다르게 유대인하고 함께 움직이는 모습들 꽤나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유대인이 거의 금융계 지금 현재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보통 금융시장이 너무 많이 흔들리고 어, 문제가 되면은 이런 금융 증권사들이 많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금리는 천천히 인하되는 걸 바랄 겁니다. 그래서 이들하고 방향성 자체가 이제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트럼프 정권은 금리 인하에 열심히 목숨을 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금리 인하를 하려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역효과가 최근에 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다양한 이유에서 금리를 끌어내린다고 한다. 하나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목적에서 내리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금리 인하에 성공한다면 다시 관세 전쟁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우리는 관세 유예 이후에 지금 현재 관세 유예 전인 90일 이내 트럼프가 어느 정도 파월 의장의 해고에 대한 부분을 승부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돼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곧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짓을 해서든 어찌 됐든 지금 현재 시장의 금리를 끌어내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혹시나 오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드리는데요. 이것은 트럼프의 의지일 뿐 반드시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런 악재로 시장이 급락한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시장에 악재가 있다는 것은 그 악재가 스무스하게 잘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악재가 크게 부각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일부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적어도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은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준비한 거니까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 트럼프하고 파월 의장의 2차전이 좀 시작이 됐습니다. 케빈 하셋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금요일 기자가 파월 의장의 해임하는 것이 선택사항인지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통령과 그의 팀은 이를 계속 연구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어떻게든 끌어내릴 수 있다면 끌어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굉장히 무서운 내용입니다. 이건. 하셋은 연방준비제도의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당선되자마자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었다. 완전 반대죠. 트럼프는 금리를 내리고 싶어 했지만 연방준비제도는 금리, 정확히 파월 의장이 이끌고 있는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인상시키려고 했었다. 지금 현재 세금 인하가 공급 측 세금 인하가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뭐 다양한 이유에서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때리려고 했는데 확실히 이런 부분이 트럼프의 정책하고 정반대 행동을 하고 있어서 과거부터 파월 의장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월 의장이 나를 해고한다면 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기 때문에 뭐 해임 또한 역시나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의문이 들죠? 트럼프는 왜 이렇게 목숨을 걸어서라도 자꾸 금리를 내리려고 할까? 이유가 있지 않을까 봤습니다. 그 이유는 뭐 기존에 설명드렸지만 바이든 정권 때 역대급으로 증가한 단기 채권을 낮은 금리에 발행해야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기준 적자의 34%가 이자 비용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 이자 비용만 많이 줄여도 적자 폭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서 트럼프의 업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많이 줄여드려야 다음에 진행될 법인세 인하라든가 다양한 정책들을 또 폭넓게 펼쳐낼 수 있어서 지금 현재 금리가 생각보다 트럼프에게 이번 연도 2025년도에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관세 이후에 특히 금리 인하에 집착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줬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미국의 채권 금리가 폭등했죠. 채권 금리가 폭등했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싸졌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채권을 들고 있거나 혹은 이런 변동성에 너무 급격한 변동성에 문제가 되는 지금 상품들을 들고 있는 기업들이 강제 청산될 수 있겠죠. 최근에 이 금리가 막 폭등하면서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예상하는 이 투자 상품을 구매해 놓은 미국의 금융가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확하게 누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굉장히 큰 폭의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이제 다음 실적 발표 때 서서히 하나씩 나오겠죠. 근데 이건 미국의 금융은 유대인들이 대부분 자리 잡고 있거든요. 뭐 유대인들이 거의 뭐 금융권을 잡고 있다, 꽉 잡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 트럼프는 유대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금리를 안정시키고 금리를 인하시키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원래 트럼프가 하지도 않던 행동을 몇 개 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것도 나오죠. 최근에 관세 정책에 문제가 되자 관세 정책이 이제 막 채권 급등했죠, 그죠? 최근에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스콧 베센트라는 인물이에요. 이 스콧 베센트는 출신이 어느 출신이냐면 유대인의 오른팔. 그러니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유대인의 가장 대표적이라고 좀 할 수 있는 인물의 오른팔을 했었던 인물입니다. 혹시 조지 소로스라고 들어보셨죠? 조지 소로스의 오른팔 출신입니다. 대표적인 유대인 출신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에 행보를 보면 하버드와의 전쟁을 벌였는데요.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대학에 들어가는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면세도 박탈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런 것이냐 살펴봤더니 이유를 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반유대주의를 근절하지 않으면 하버드대에 지원하는 총 9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과 용역 계약을 전면 검토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백인 우월주의만 생각했었던 그랬던 트럼프가 발언이 다르죠. 확실히 유대인을 지켜주려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는 얘기죠. 2023년도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시작된 가자 지구의 전쟁이 좀 극격화되자 그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지역의 이제 요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이거든요. 이 유대인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커졌고 그로 인해서 이 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명분으로 해서 대학가들의 지금 현재 지원 정책을 끊어내는 정책을 내놨었죠. 이게 원래 과거에는 이런 방향성의 정책은 거의 없었던 인물이었는데 이런 방향성이 생겼죠. 확실히 우리가 인지하고 가야 될 점은 트럼프 정부는 유대인의 눈치를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역시나 금리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현재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는 어떻게든 금리를 안정시키려고 계속해서 노력할 텐데요. 도대체 어떻게 할까?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을 쓸 가능성이 높겠죠. 앞서 말씀해드렸던 대로 이 파월 의장을 해고하고 새롭게 금리 인하를 시킬 수 있을 만한 인물을 세울 수도 있겠고요. 그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것들, 특히나 뭐 이번에 뭐 5월에 다가오는 이제 일론 머스크를 활용해서 공무원들 대량 해고를 통해서 지금 이제 경기 침체를 유도할 수도 있겠고 그렇겠죠. 물론 뭐 그게 성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항상 그것이 원하는 대로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과거에도 보시면 파월 의장이 만약에 이제 해고된다고 해도 새로운 임명이 해고되고 새로운 인물이 임명된다고 해도 트럼프가 원하는 금리 인하 정책을 내놓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트럼프의 계획은 계획일 뿐 계획대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실제 파월 의장이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그 전에 옐런 의장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옐런 의장을 트럼프가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앉힌 인물이 파월 의장이었어요. 제가 직전 영상에도 설명드렸지만 근데 이 파월 의장이 그렇게 자기 소수 의견도 내놓지 않았던 인물이 갑자기 의장 자리에 가니까 자신의 의견을 눈치를 안 보지 않고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지금 현재 굵직하게 이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이제 과거 이력과는 완벽하게 다른 행보를 현재 보이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실패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끌어내린다고 다음 인물이 정말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지 그 인물이 금리 인하를 해줄지 의문이 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위기는 있을 수 있으나 실제 그게 마음대로 될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한 가지의 악재를 좀 더 보시면 트럼프의 이런 행보는요. 이게 뭐 마음처럼 되면 금리 인하만 나오면 굉장히 긍정적이겠지만 또 다른 문제를 좀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곧 트럼프 정권이 계속해서 시도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제 지금 과거 이번 연도 6월 달 안쪽까지 부채 한도 협상해야 되잖아요. 이거 부채 한도 협상이 이슈가 있을 때 굉장히 불안한 게 뭐냐면 과거에 2011년도 8월 달에 있었던 신용등급 하락이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다는 악재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안 그래도 최근에 미국이 신용도를 잃은 상태에서 신용등급 하락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럴 수도 있는 일이에요. 실제 지금 당장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2011년도 8월 달 부채 한도 협상을 문제로 과거에 급락을 한 적이 있거든요. 보이십니까? 증시 자체가 20% 급락했습니다. 물론 뭐 지금 현재 자리에서 20% 추가 급락하지는 않겠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 있긴 합니다. 그때는 증시가 고점이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떨어져 봤자 뭐 그보다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과거와 비슷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증시 급락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런 문제가 뭐하고 겹치면 금융시장의 혼란을 더 가중할 이 연방준비위원회 의장 해고하고 겹친다면 정말 신용도는 한번 흔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뭐 결국에는 2011년도 신용등급이 하락하자 초저금리로 2013년도 지금 중반까지 저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시장을 안정시키면서 다시 금방 증시를 반등시키긴 했어요. 보이시죠? 다시 뭐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얼마 걸리진 않았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하방에 대한 가능성이 또 남아 있다. 결국 연준이 나서면 해결되긴 합니다. 근데 이게 해결을 언제 해줄지가 관건이겠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매번 설명드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께 매번 설명드리지만 저는 이제 뭐 하락을 조장하고 하락이 나왔으면 좋겠고 이제 쇼쟁이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 돼야 쇼쟁을 하죠. 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권장해 드리는 건 우리는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고 우리는 결국 개인 투자로서 할 수 있는 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을 끌어내리거나 혹은 그의 영향으로 인해서 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생기거나 혼란이 오면서 이런 것들은 결국 제가 예상하고 혹은 뭐 트럼프의 의도는 의도일 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리고 제가 예상은 예상일 뿐 그렇게 될지 잘 해결될지 뭐 알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급락이 나온다는 X고요. 가능성이 있으니 남은 현금을 전부 다 투자하는 행위는 하지 말자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인지하실 점이 뭐 과거 역사를 통해서 항상 설명을 드리지만 지금 미국의 채권 금리가 시장의 경제 위기 때 급속도로 상승한 것은 2000년도 들어서 거의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이게 완전 새로운 시장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것들에 들어갔을 때에는 미국 대통령도 미국의 중앙은행 총재도 시장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대응할 뿐이겠죠. 뭔 소리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걸 예상하겠습니까? 우리도 대응하는 전략이 가장 맞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꾸준히 추적 관찰하면서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위기가 있고 위기가 어떤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해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예, 꼭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는 계속 안 좋은 얘기는 하는데요. 안 좋은 얘기가 많으니까 안 좋은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안 좋을 때예요. 그죠? 우려가 많을 때니까 당연히 우려가 있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나중에 시장 뭐 연방준비위원회가 나서고 나면 제가 너무 좋은 얘기만 할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조금 안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염증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염증을 좀 느끼시더라도 받아들이시고 여러분께 참고하셔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굳이 지금 올인을 하면서 이 미집중 투자를 할 만한 시기는 결국 아니라고 보여지니까요. 다양한 행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금 유지하시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비중은 저는 이제 주식 비중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현재 나머지 있는 주식 비중을 담고 있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워낙에 쌀 때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 사실 계속 잘 유지하시면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 잘 홀딩해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영상도 중요하지만 실시간 나오는 뉴스들도 중요하죠. 실시간 뉴스들 받아보실 수 있도록 리얼 주식 속보도 만들어 놨으니까요. 메인 페이지 텔레그램 클릭하시고 접속하셔서 실시간으로 나오는 뉴스들 저희는 쉬지 않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거의 뭐 새벽도 뭐 거의 잠도 안 잡니다. 거의 잠도 많이 안 자고 정말 여러분들께 핵심적인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실시간 뉴스들 놓치지 않도록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나는 실시간 뉴스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함께 접속하셔서 저희가
원래 이제 어차피 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께 이제 무료로 오픈해 드린 거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항상 응원의 댓글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의견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적어주세요. 하나씩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고요. 전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